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도대체 가긴 가나?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표 한번 봅시다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실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가긴 가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식공학자 눈에 띈 뉴스는 한국은행 총재죠. 상황이 다 변했다고 했습니다. 통화정책 사실상 원점.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한국은 금리를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패드의 금리 인하도 불투명하지만 국내 GDP가 지금 깜짝 성장했잖아요. 작년 성장할 걸 1분기에 다 성장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기 힘들 겁니다. 예, 또 일본도 금리 인상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뉴스인데 목표 주가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디램 가격도 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좋은 뉴스죠. 그런데도 주가는 안 올랐으니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PBR 얘기 또 나왔어요. 1.0배인데 뭐 신흥국은 1.7배, 선진국은 3.2배라는데 사실 이거 저희는 PBR로 보는 게 맞아요. 코스피는. 왜냐하면 사이클릭이라서 코스피 자체가 사이클릭입니다. 근데 미국 나스닥은 PBR로 보면 안 돼요. 걔는 퍼로 봐야 되니까 좀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숫자로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코스피 PBR 1.0은 뭐 이렇게 싼 거잖아요. 장부 가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눈에 띄어 보관한 뉴스 중에 이제 잊어먹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문제, 그렇죠.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9월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나오고 12월에 상장지수 펀드 나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부 정책이 항상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밸류업 정책도 대박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생각이 있는데, 금투세와 밸류업, 그 다음에 종부세와 부동산 폭등. 이게 뭔가요? 재판이다. 그러니까 금투세와 밸류업은 종부세와 부동산 폭등의 재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원합니다. 세금 받기를 원하는 거죠. 민주당은. 국힘은 밸류업을 원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힘은 집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집값 폭등시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세금 받고 싶잖아요. 종부세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국힘이 집값 폭등시키니까 민주당이 낼름 종부세 먹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에서 세금 먹고 싶은데 국힘이 밸류업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또 코스피 폭등시키면 민주당이 낼름 또 금투세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둘 다 코스피가 폭등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코스피 폭등에 호의적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등한 뒤에 금투세가 도입됩니다. 이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가 지수가 폭등한 다음에 금투세가 도입이 됐어요. 대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폭등을 안 하면 금투세가 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투세가 도입되기를 기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 어, 그러면 오늘 그거 봐야죠. 시황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 시황 파악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지금 계속 조정세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금리 환율 유가 보시면 좀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금리 환율도. 코스피 수급 보면 외국인 중요하고, 요즘은 기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이제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게임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인데, 조선주하고 건설주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시황 보시고 삼성전자부터 또
종목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고 그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상승세예요. 월봉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냥 RSI는 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보니까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지금 조정은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전환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어요. RSI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대 밖에 있고 주봉상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지금 조정 나왔다가 상승하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 보니까 일봉 차트는 주봉이랑 좀 틀리죠. 지금 전환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받고 지금 그렇죠. 반등을 하고 있는데 구름대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기 빨간색 기준선하고 검정색 전환선하고 지금 역전돼 있어요. 이거 그렇죠. 골든크로스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저는 상승하리라고 믿습니다. RSI도 모양이 좋아요.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음봉 떨어졌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코스닥도 오늘 뭐 그렇죠. 이 음봉은 나왔어요. 지금 기준선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고 밀렸는데 전환선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RSI는 50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이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까만색 전환선이랑 빨간색 기준선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구름대 속에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이게 상승으로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기준선도 돌파 못했어요. 그냥 반등만 한 겁니다. RSI도 그냥 골든크로스만 만들고. 보면 주봉에서도 보면 아직 그렇죠. 멀었어요.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기준선이 지금 그렇죠. 전환선과 거의 만나야 됩니다. 그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 나스닥이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코스피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국고 제10년물인데 채권 가격은 지난번에는 코스피랑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금리는 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미국도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도 GDP가 성장했잖아요. 한국은 금리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는 계속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쉽사리 올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금리는 조정 옆으로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피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앞으로 금리는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또 그렇죠. 환율이 아무튼 이상해요. 환율이 좀 어떻게 보면 13원 급락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점은 쳤어요. 지금 고점 치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지금 환율이 오늘 또 사실 코스피 내렸으면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또 환율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보고 코스피를 예측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어불성설이고 환율은 그냥 환율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RSI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코스피 조정받는 사이에 환율도 뭐 조정받는 후행스팬 보면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환율도 코스피를 선명할 수 없다. 역시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튼 유가는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네요.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RSI도 그렇죠. 침체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가는 역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환율, 유가 이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스닥이 조정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조정은 아니고 조정은 끝났고 반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좀 오늘 요새 좀 침체기인데 그런 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외국인은 보면 이제 빨간색이 많아졌잖아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좀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좀 오히려 팔고 있고
거래가 이제 안 붙으면서 침체권인데 오늘 뭐 음봉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골든 크로스예요. 이런 게 이제 매수 신호죠. 아무튼 음봉 나왔지만 거래가 작아서 괜찮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월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월봉 그렇죠. 이 뭐 며칠 안 지나가지고 월봉은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5월선 위에 캔들은 있다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 주봉을 보면 주봉은 오늘 완성이 됐죠. 5주선 위에 아무튼 올려놨습니다. 캔들을 도치 캔들이긴 하지만 올려놨고 거래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반등의 성격인데 상승으로 가려면 거래가 한번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일봉인데 캔들 차트 일봉인데 지금 보니까 까만색이 빨간색 올라갔었잖아요. 골든 크로스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음봉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작아서 의미는 없고 약간 또 컵 모양 비슷한 걸 만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세력들이 컵을 좋아합니다. 컵. 이번 여기도 컵, 여기도 컵, 컵 엄청 좋아해요. 여기도 컵 모양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월봉상 스토캐스틱은 큰 의미는 없죠. 데드크로스는 나 있는데 주봉은 지금 그렇죠. 완성이 됐으니까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일봉은 일봉은 데드크로스가 나왔네요. 일봉은 과열권에서 떨어졌는데 아무튼 단기, 중기, 장기 다 모두 골든크로스 상태에서 위에서 떨어진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또 금방 반등이 나올 겁니다. 미국 채권 가격인데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쌍바닥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월봉 아직 떨어지고 있고 주봉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바닥이냐 이거는 확실한 신호는 없어요. 채권 가격이 근데 아무튼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봉은 근데 지금이 채권 가격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봉은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죠. 금리 지금 이게 금리 고점인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바닥이니까 금리가 뭐 쉽사리 그렇죠.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든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려주지도 않을 거니까 채권 가격이 반등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더 이상 뭐 금리 쇼크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지수의 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 보니까 지금 그렇죠. 전환선 까만색이랑 지금 기준선이 역전돼 있어요. 다만 이제 구름대 위에 다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 주고 반등하는 중입니다. 오늘 음봉 크게 떨어졌지만 사실상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환선 위에 여전히 캔들은 있어서 아직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월봉이 지금 5월선이 살짝 휘고 있어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까지 월봉이 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월봉은 좀 기분은 안 좋네요. 주봉을 보면 주봉은 지금 20주선 위에 지금 캔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고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기미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20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지금 저 61선에 주가를 올려놓긴 했어요. 61선에 올려놓고 지난번에도 뭐 61선에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그리고 5일선 위에 캔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5일선 위에 올려놓으면 사실은 원래는 5일선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오늘 매수 타점만 돌파했다가 밀렸네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만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매수 타점은 79,000원으로 올라갔어요. 79,000원으로 올라갔고 여전히 79,000원으로 매수할 때는 76,000원, 250원 이렇게 그렇죠. 손절가 잡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71,600원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LRS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RSI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줄고 있는데 반등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반등세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외국인이 안 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나스닥이 약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RSI도 지금 다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배제는 못합니다. 지금 이미 단기, 중기 다 골든크로스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별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해요. 매매를 안 하니까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 대응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매수 타점은 올라갔다. 79,000원. 그때 이제 매도 손절가는 76,000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면 SK 하이닉스부터는 간단히 일목균역표로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어제는 양봉이었지만 전환선 밑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음봉인데 종가가 그래도 전환선 밑에 있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여전히 조정권에 있습니다.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결국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구름대로 내려왔는데 그렇죠. 못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파동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또 못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기아도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KB금융이 떨어지더니 얘네들도 할 수 없이 떨어지네요. 못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KB금융이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은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반등을 했고 이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재는 제자리를 지켰네요. 그냥 제자리 지켜서 지금 전환선만 기준선하고 역전 골든 크로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전환선을 지켰어요. 전환선을 지켜서 지지는 받았어요.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은 전환선 이탈했습니다. 전환선 살짝 이탈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가격은 그대로예요. 거의. 한국전력도 지금 저 반등 시켜놓고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위에 캔들이 여전히 있고 반등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도 일단은 지수가 못 가는데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었습니다. 그냥 상승하다 쉰 거고 삼성중공업이 예, 한국조선해양보다 더 탄력이 많아요. 가격이 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것도 지금 상승한 와중에 전환선 이탈해서 지금 조정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룹대 위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죠. 대우건설은 지금 바닥 파고 있어요. 바닥 파고 있고 거의 최저점에서 반등 조금 한 거예요. 전 건설은 안 좋고 GS건설도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GS건설이 지금 뭔가 그렇죠. 바닥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그렇죠. 저번에 뭐 지분 정리 문제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죠.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지금 반등해서 상승세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행보하면서 구름대를 그렇죠. 구름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오늘도 매수 타점만 또 하나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박스권에 있는 거고 저 지금은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퀀텀 점프 했어요.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뭐 매수 타점을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기준선을 지켰네요. 그래서
반등이 계속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기준선을 지켰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크게 지금 나빠진 종목은 없어요. 다 레디 상태인데 다만 지수가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수 올라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